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제 최장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 주 초에 국무위원들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고요.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를 사실상 결정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당연히 최장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되겠죠. 저번에 헌재에서 셀프 결정이죠. 헌재 자체의 구성을 놓고 헌재가 스스로 결정한 내용인데요.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적인 상황이다.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선언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왜 선언적인 결정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강행 규정이 일단 아니고요.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시기를 못 박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위헌적인 상황인데 언제 임명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뜻이죠.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까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게 하기 위해서, 즉 헌재의 권위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논리들을 갖가지 펼쳤습니다. 근데 그 논리를 펼치는 과정에서 그 결정문에조차 임명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임명 시기를 언제까지 임명하라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사실상 헌재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에 당연히 어긋나거든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장목 대행에 대해서 좀 압박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헌법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찬가지고 권한을 대행하는 총리나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다. 사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든 최장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때든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진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데 뻔히 속이 보여요. 그 결정문 본문 내용 중에 국무위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식으로 써놨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대행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헌법상 의무를 질 때는 동일한 지위에 있죠. 너무 당연한 법리인데 마치 제가 보기에는 최장목 대행 꼭 임명하셔야 됩니다. 라고 읍소 내지 압박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결정문의 모양새가 가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결정문은 범용적이어야 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대에 보더라도 그 결정이 내려진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어떤 결정문이 논리로서 완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오히려 최장목 대행에 대한 압박은 될지 몰라도 결정문의 객관적인 신빙성 또 객관적인 정당성은 잃게 된 것이죠. 아시다시피 결정문의 효력은 주문에 있습니다. 주문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선언적 규정이 그쳤고 본문에 뭐라고 어떤 논리를 펼쳤든지 간에 그 본문 내용은 주문을 내기 위한 논리 전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력도 가질 수 없고 그 결정의 신빙성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결정의 어떻게 기판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결정의 효력은 주문, 헌법에 위배된다는 그 주문에만 있는 것이지 그 주문을 설명하는 이유는 논리 전개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표현일 뿐이지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 거기다가 뭐라고 썼다 한들 결국은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을 대통령이 언제쯤 해소할지 여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탄핵
소추를 민주당이 남발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탄핵 재판이 줄줄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는 오히려 마은혁 후보같이 편향적인 재판관 후보 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는 임명했을 경우 오히려 탄핵 재판의 어떤 객관성을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때 저는 국무위원들이 거기 법무부 장관도 있고 법제처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밝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정신의 국무위원들 정도 되면은 우리 헌법정신이나 헌법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논리 전개라든지 법리 이런 것들이 오고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요. 헌재가 왜 뻔히 속이 보이냐면 셀프 마은혁 후보 결정을 한 것도 좀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는 행동이지만 더 문제인 것은 한덕수 총리의 선고일자를 안 잡고 있어요. 2월 19일에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지금 내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죠. 수요일이면 이번 주 수요일이면 바로 2주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변론 종결이 되고 나서 2주 뒤에 보통 선고를 한다라고 보면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달리 굉장히 심플합니다. 내란죄도 빠졌고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쟁점인데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많은 쟁점이 됐었어요. 국민들께서 다 보셨다시피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든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위원들을 소집하자고도 하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무회의의 법적 성격상 의결해서 뭘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뭘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 기능하고 상충되는 얘기입니다. 국무회의는 심의한다. 논의만 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국무회의가 뭘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 임명하는 것도 국무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땅땅땅 치면은 최상목 임명 못 해야죠. 하지만 최상목 대행이 간담회라는 형태로 국무위원들 의견을 청취하지만 그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국무회의는 심의 기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못 막았다라고 해서 무슨 법적 책임을 지우고 탄핵을 한다? 이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이야기죠. 저는 이 일정과 관련해서 분명히 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었을 때 이게 완전히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 TF를 만들어서 연구도 엄청 병행하면서 일정도 서둘러야 되고 모든 재판에 우선해서 이걸 먼저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죠. 근데 이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여러 가지 탄핵 남발에 대해서 검사들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또 그 이후에도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29번이나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먼저 들어왔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딱딱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만 하려다가 워낙 여론의 눈치가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진석 방통위원장 탄핵을 기각하고 직무를 복귀시켰잖아요.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또 현재 트럼프 체제하에서 대한민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시고요. 또 총리를 2번이나 지내시고 또 트럼프 체제 인사들과도 중위대사를 거치면서 상당한 친분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조속히 하루라도 직무에 복귀를 먼저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선고 날짜를 안 잡고 있어요. 왜 선고 날짜를 안 잡느냐? 저는 이게 탄핵심판 TF의 꼼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현배 재판관이 종이 흔들면서 탄핵심판 TF에서 만들어준 대본대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대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선고 날짜를 안 잡냐는 것이죠. 선고 날짜는 뭐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면은 1, 2주 뒤에 선고하겠다라고 날짜만 못을 박으면 되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의 복귀 날짜가 곧 선고 기일입니다. 뭐 이게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이건 반드시 기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고일자가 곧 한덕수 총리의 복귀 날짜죠. 그러면 복귀 날짜가 되면 최상목 대행은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멈추고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날짜가 정해졌을 경우, 한덕수 총리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면 최상목 대행이 아무리 그래도 임명하는 게 불가능해지겠죠. 실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는 안 정해졌지만 복귀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하에서 최상목 대행이 뭔가 형식적인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또 국무위원들이 다수가 반대하고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0석이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애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했던 업무들 중에 상당 부분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법리적으로 없지 않거든요. 또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행위가 무효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원천적으로 한덕수 총리는 직무가 정지되지 말았어야 되는 상황에서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법리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더더군다나 현상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국무회의, 즉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마은혁 후보 임명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세한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세컨폰, 특히 차명폰 의혹이 발생하자 이제는 변론을 제기해서 더 다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선관위의 시스템 미비에 대해서도 헌재에서 좀 짚어야 되는 거 아니냐. 따져볼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열어서 한두 번만 하고 마은혁 후보가 판결에 참여한다? 그거야말로 진짜 또 꼼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러 가지 법률상 쟁점이 맞물려 있는 이 시점에는 마은혁 후보를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